그거 뭐 쬐끔 뭐 방어도 뭐 아니 피 쬐끔만 그게 뭐 그게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뭐 62일 이동 평균을 이번 달 10만 원을 내시면은 특별히 알려줘. 뭘 10만 원을 내면 특별히 알려줘. 특별히 안 알려줘도 되거든 그거. 그 룰을 잘하면 되지. 이거 피하면 되거든 이렇게. 한 말 맞추면 되잖아. 연계 소문 장군 해드리면 되잖아요. 연계 좀 넣고 뺄 때 빼주고 딜 넣을 때 딜 넣고. 그거 뭐 피통 몇인지 그거 외워서 뭐하게. 피통 몇인지 외우면은 롤 승률 높아지나? 그거 뭐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섞어서 뭘 이상한 거 섞어서 하면 황금률이 나오긴 뭐가 나와. 무슨 주술 바이앤프레이나 황금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바이앤프레이가 더 뛰어나지. 바이앤프레이는 될 때까지 프레이하면 되거든. 될 때까지 프레이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프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타임 어택 하는 거 하지 마라. 바닥이 막혀있는 거 해라. 트렌드가 오른쪽으로 항상 가는 걸 해라. 우상향 하는 거를. 바닥이 막혀있는 거 하라는 건 뭐예요? 떠나간 버스에 너무 손 흔들지 마라. 아깝지만 다음 버스가 오잖아. 다음 버스가 온다고. 굳이 떠나간 거 뒤에 매달리려다가 그거 쿵쾅쿵쾅 잠깐 쿵쾅거리고 떨어지지 말고. 아 버스 갈 때 빨리 가면 흔들리잖아. 근데 뒤에 매달리면 흔들릴 때 떨어져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야 흔들리나 보다 좀 있으면 가겠지 하고 있는데 뒤에 매달린 사람들은 쿵쾅쿵쾅 할 때 떨어지잖아. 빨리 달리면 떨어진다고. 간 버스는 간 버스고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잖아. 그 여자친구 여러분한테 오빠 이제 헤어져. 그거 잡아봐라. 잡히나. 잡힐 수도 있지. 조금 이따 또 헤어진다 그러잖아. 물론 잡혀서 뭐 결혼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반성해갖고 훌륭하게 할 수도 있죠. 잡혀갖고 시속 200km 가는 버스에 잘 끝까지 버티고 있어갖고 마지막 종점까지 도달한 그런 근력과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있는 형들은 버스 뒤에 매달려도 살 수 있죠. 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버스에서 떨어지는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은 잘못 매달리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가는 거야. 버스가 안 온다고 여자친구 버스가? 그건 여러분들이 정류장에서 안 기다리니까 그렇지. 야 정류장까지 나와야지. 집 안에 앉아갖고 버스가 오길 기다리면 네 버스가 집에까지 오냐? 아 정류장에 나와서 손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버스! 이러고 최소한 택시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아 집에 누워서 내 택시가 왜 안 오나 그러면 뭐 카카오 택시 시켰냐? 그게 오게? 카카오 택시도 집 문 앞까지 나와야지 뭐 네 집 앞까지 택시가 밀고 들어와서 너를 밀어넣진 않잖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와야. 누워서 버스가 왜 안 오나? 안 오지 당연히. 이거 노선이 아닌데 오갔어 거길? 나오는 데까지 나와 있으면 버스 지나다니거든. 물론 그 버스가 좀 좋은 버스인지 새 건지 아니면 뭐 좀 낡았지만은 뭐 이런 거 차이는 있겠지. 그랜저인지 뭐 소나타인지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내 눈에 그랜저면 되지.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되고요. 야 요즘에 카카오 택시 앱인가 그거 생겼더라. 돈 더 내면은 바로 온다는 거. 바로 온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더 내면 뭐 즉시 배정? 즉시 배정? 나 그거 듣고 진짜 빵 터졌어.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돈을 2,000원인가 더 내면은 택시가 안 잡힐 때도 잘 잡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즉시 배정. 그게 뭡니까 여러분? 5,000원이야? 그죠? 따블이죠. 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지. 따블 쓰라는 거 아니야. 카카오 택시 앱에 택시 부를 때 기사님에게 보내는 멘트 따블 쓰면 바로 잡히겠지. 그걸 손들고 따블 외치느냐 여기다가 따블 쓰느냐 차이가 있는 거잖아. 아니 손들고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방법이잖아. 따블. 따블이잖아요 사실 손들고.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거기도 한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걸 생각해야 돼 사실. 아니 우리가 택시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데 우리의 목적지를 왜 적어내야 돼? 우리의 목적지를 애플에다가 도대체 왜 적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손들고 택시 잡을 때 경기도! 일산! 이렇게 외치고 잡아요? 분당! 이러고 잡아요? 아니 손들고 가까운 곳인데
안 될까요? 이러고 잡아요? 문 열고 들어갔어. 근데 지하철 한 정거장만 더 가주세요. 그러면은 야 내려. 그럽니까? 탑승 거부잖아. 그거 하면은 뭐 벌점 맞고 그러죠. 우리가 신고하면 벌점 맞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목적지를 앱에다가 왜 적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승차 거부하라고 적는 거죠. 목적지를 보고 갈지 안 갈지 판단하라고 기사님들을 위한 앱이잖아. 우리를 위한 게 아니죠. 그거 적는 건. 타고 난 다음에 앉아서 어디 하면 가는 거잖아. 원래 어디 하면 얘가 안 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택시가 어디에 있는데 물론 너무 멀거나 그럼 안 갈 수도 있지. 뭐 예를 들면 11시에 배차 시간인데 10시 반에 타갖고 뭐 강남에 타갖고 일산 외치면 가겠어요? 못 가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부산 외치면 가겠어. 서울에서. 그런 경우 빼면은 보통 앉은다면 얘기하는 거잖아. 그 우리가 택시 앱 부를 때도 위치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가는 걸 사실 적을 필요 없거든? 그건 우리가 똑같잖아. 사실은 적을 필요 없는 거라고. 적으면은 사실은 기사님들이 보고 뭐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손님을 골라 태우란 말이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게 안 사용할지라도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게 기사님들한테 하면 안 보이게 하던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면 기사님들한테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근데 기사님들이 보잖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만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대 입구에서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에 신촌을 쓰고 택시 앱을 누르면 죽어도 안 잡히겠죠? 야, 그나마 신촌은 잡힐래나? 저 어디로 가냐? 합정 같은 데 쓰고 11시 반에서 12시에 죽어라 눌러보면 안 잡히겠죠? 강남에서 뭐 어디야 저기 뭐 신사를 쓰고 죽어라 누르면 안 잡히겠지 당연히. 안 잡힌다고. 그럼 기사님들이 못 보게 하면 되잖아. 왜 보게 해주는 거야? 합법적으로 고르라는 거죠 사실은. 기사님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합법적 승차 거부인지 승차 거부라까지 얘기하면 상당히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면 따블이 필요가 없거든. 그걸 안 보여주면 따블이 필요가 없죠. 그걸 보여주니까 따블이 있는 거지. 아니면 대부분 뜨면 잡을 거 아니야. 고를 수가 없으니까. 손님 골라 태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손님 골라 태우지 못하는 건데 그럼 그 대신에 그게 있으면은 따블이 필요하죠. 가까운 데 갈 사람은. 가까운 데 갈 사람은 따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의문점을. 그걸 왜 보여줘야 될까? 내가 어디 가는지 왜 입력을 해야 되지?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나는 홍대에서 탔는데 영등포구청으로 적었어. 근데 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영등포구청 말고 신도림을 가고 싶어. 아니면 좀 더 가까이 합정을 가고 싶어. 죄송한데 기사님 합정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야, 내가 왜 조소해야 돼? 내가 택시에 타서 합정 가겠다는데 되게 미안하잖아. 죄송하고 영등포구청 찍었는데 탄 다음에 딴 데로 바꾸면 그게 미안해야 되나? 근데 좀 미안하긴 해. 도의적으로 내가 적어내고 내가 말을 바꾼 거니까. 어? 카카오지. 저는 카카오의 합리적인 발전과 훌륭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항상 카카오 앱을 항상 제 1번 화면에 놓고 그것만 누르는 이 진성 카카오 고객으로서 항상 그렇게 하죠. 인성관계. 카카오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뭐, 카카오 요즘 뭐하냐? 뭐 잘 되시길 바래요. 뭐 카카오 버스도 있냐? 뭐 하여튼 뭐 카카오 요즘에 저거 대리운전도 카카오 한대더라. 대리운전도 카카오고 지하철 앱도 카카오 쓰고 여러분 카카오톡도 하시고요. 카카오페이 안 깐 놈 없지? 카카오 버스도 있냐? 야 제가 오죽했으면은 야 슈카잖아. 슈카카오입니다 원래 약자가. 슈카카오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내자는 뒤에 카오를 뺀 거죠. 그래서 슈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혹시? 슈카카오. 그래서 제가 근데 카카오 기니까 카오를 뺀 거죠. 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는 슈카가오였는데 그죠? 슈카가오였는데 가오를 뺀 거지. 슈카카오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슈카가오였죠. 슈카카오. 말을 빨리 하면 슈카카오였는데 그걸 내 가오라고 사람들이 받아서 적으면서 이런 품격 없는 놈이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그 뒤자를 뺀 거죠. 그럼 원래는
슈카카오였다. 진성 카카오 고객인 거죠. 진성 카카오 고객. 자, 여러분 카카오페이 꼭 까시고요. 카카오페이로 많이 긁어주시길 바라고. 버스는 카카오버스는 없잖아. 지하철 노선 앱은 카카오 지하철, 택시는 카카오 택시, 톡은 카카오톡, 내비는 카카오 내비. 또 뭐 있냐? 초콜릿도 카카오 95%로 드세요.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미용실도 카카오 미용실, 아니 카카오 미용실 없냐? 하여튼 뭐 카카오 붙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초콜릿도 카카오 많이 들은 걸로 드세요. 그렇죠. 아유 씨. 그죠. 사랑해요 카카오. 자, 됐고요. 뭐하다 일로 왔냐 근데. 뭐하다가 하여튼 카카오 그 택시 앱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간절히 바래요. 간절히. 자,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어? 내가 뭔 얘기했어? 바이온 딥스, 세론더 랠리. 세론더 랠리는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솔직히 파는 건 내 맘이거든. 많이 먹었다고 파는 게 꼭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이 50불에서 100불 갔을 때 팔 수도 있죠. 170불 갈 수도 있고 다시 50불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세론더 랠리는 사실은 뭐 기한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론더 랠리를 해야죠. 그 사람들은 우리 트레이더처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든지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론더 랠리가 상당히 중요한 룰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은 그 기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되거든. 그 기한에 맞춰서 자기의 목표량을 맞춰놓는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기한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길게 보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기한이 있는 게, 투자 기한에는 기한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세론더 랠리는 사실은 내 마음에 와닿는 걸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10 중에 7, 8은 그냥 바이온 딥스가 그냥 분할 매수가 나을 거고, 적립투자 맨날 TV에서 광고하는 게, TV에서 보는 많은 대중의 대부분은 적립투자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 유리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나는 신경을 못 쓰잖아. 나는 신경을 쓸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신경을 못 써.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을 거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보고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차트 분석하고 하루 종일 이거 해서. 근데 여러분들 뭐 살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과신을 웬만하면 믿지 마세요. 웬만하면 종목에 대한 과신을 믿지 마. 그 수많은 잘 나간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보다 가격이 많이 오를 주식을 못 골라서 고전한다니까.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엄청 크잖아. 200몇십만원 하잖아요. 그 뭐 무거운 주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보다 1%라도 많이 오를 동전주를 찾으면 되는데, 동전주던 뭐 잡주건 10,000원짜리건 1,000원짜리건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오를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게 고전을 합니다. 고전을 해요. 삼전보다만 무조건 많이 오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떼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잘 못하거든, 그거를. 스몰캡 전문한다는 사람들은 되게 작은 주식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너무 과한 확신을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싸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일 수가 있고, 물론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저평가 가치주 많이 하죠. 피터 린치도 그걸 제일 선호한 거잖아. 가장 선호한 게 저평가 가치주를 들고 오래 들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성공 비법이었잖아요. 응? 뭘 삼성전자로 속삭여? 아니거든. 저평가 가치, 워런 버핏도 저평가 가치주를 오래 들고 있는 걸 선호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근데 저평가 가치주로 판단을 할 때 가장 판단의 근거 중에 판단의 선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래가 막혀있는 겁니다. 아래가. 그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래도 위로 다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글쎄 여러분들이 메인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넣고 버틸 수 있을까? 저 같으면은 위는 모르겠어. 위는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시장에 맡겨야지. 아래가 막혀있는 게 소위 말해 저평가입니다. 아래가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위도 아래도 보통 여러분들 보면 위도 아래도 다 열려있는 걸 위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
보통 잡주 아니면 잡주? 동전주 좀 이렇게 변동성 높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위가 열려있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능성은 앞에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거니 양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500원짜리인데 0이 될 가능성도 있고 1000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아래가 막힌 건 어떻게 하냐고. 아래가 막힌 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건 진짜 개인적인 판단 능력이긴 판단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그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종목을 얘기했다가는 돌덩이 맞을까? 여러분들 아래가 막혀있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라면은 PBR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산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가 막혀있는 걸 말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래가 열려있는 걸 조심하세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아래가 제 말은 아래가 열려있다는 게 1-20%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기루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신기루가 1-20% 빠지는 건 아래가 열려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저때 어제 피터 린치 얘기도 봤잖아. 미네소타의 추운 날씨하고 똑같다고. 1-20% 3-4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미네소타의 추운 날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3-40% 빠졌다가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니? 그 여러분들 또 생각하기 트렌드 팔로워가 있고 컨트레리안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은 트렌드 팔로워를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매수할 때는 컨트레리안 싱킹을 할 수도 있어요. 매수할 때는 컨트레리안 싱킹을 하는 전제 조건은 뭐다? 기본적으로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개인이 투자 기한이 있고 특정한 자금을 특정한 목적까지 올려야 되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 개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들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신문에 가끔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종목이 막 올라. 그러면은 모르죠.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개미들이 많이 팔았다. 아, 개미들 투자 성적 안 좋네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 막 빠져. 그러면 또 나오죠. 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개미들이 많이 샀다.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 뭐 5선 해서 다 빠져있고 개미들이 많이 판 종목 5선에서 다 올라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여서 그렇기도 한데 근데 그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개미들은 빠지는 걸 계속 샀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가 있어. 오르는 걸 계속 팔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걸 수가 있다고. 그걸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야 오르니까 팔았지, 야 빠지니까 샀지. 물론 평단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신문기사에 나오면 그렇게 보는 게 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제 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야 이런 거 얘기하면 자랑이야. 이런 거 얘기하면 자랑이고, 승률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항상 조금씩 버는 사람들은 승률이 중요하고 적게 깨지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승률이 꼭 중요하진 않죠. 적게 깨지고 많은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큰 사람이 잘 아니었어요. 언제? 주니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심장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 주니어 때는 승률에 목을 매든 사람이었어요. 주니어 때는 승률에. 시니어냐고? 저는 몸과 마음은 다 주니어고 싶은데요. 이 액면과 그 숫자가 주니어가 아니어서 몸과 마음은 아직도 주니어고 싶지. 나 주니어고 싶어. 야, 나 주니어 해줘라. 나도 주니어가 좋아. 야씨, 주니어가 좋은데 제가 그 처음에 와서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웃이 되잖아.
10명이 들어오면은 1년 뒤에 7명이 나가. 10명이 들어오면 또 7명이 나가. 계속 나가, 계속. 그걸 보면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주니어 시절에 느낀 거는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 생존해야겠다. 여기 생존해야겠다. 생존하려면은 방법이 두 개야. 심장이 커서 조금 일터라도 크게 벌던지 아니면 승률이 높던지. 근데 보니까 나의 성향으로 나의 취향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승률에 엄청 목을 맸는데요. 그 결과 승률은 엄청 높았죠. 승률은 엄청 높았어요. 승률이 높은 방법만 하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기회가 왔을 때도 과감하게 지르지 못한다는 말이야. 트레이더스는 굉장히 빵점일 수가 있어요. 승률은 높아서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돈은 버는데 어떤 팀을 이끌거나 어떤 조직을 이끌거나 어떤 커다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인 거지. 자기 혼자만 벌고 자기 혼자의 승률만 챙기는 건데 이게 조직 전체로 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주니어 때 그랬어요. 승률로 따지면은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36개월 동안 BEP라 그러잖아.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자기가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허들. 최소한의 허들.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따지거든요. 36개월 동안 거의 90% 확률로 허들을 넘겼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작을 리는 없겠지만 뭐 10만 원은 벌어야 된다. 그래야 넌 너 밥값을 한 거야. 그러면 36개월 중에 한 90% 가깝게는 거의 넘겼어. 허들을. 한 30개월 이상 넘겼을 거예요. 넘기면 뭐해? 넘기면 뭐해? 그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들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허들을 조금 못 넘기더라도 한 번에 허들을 많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분 허들이라는 게 월급이 아니에요. 야 월급을 넘기는 사람은 거기 앉히면은 필요가 없어. 누가 월급 벌려고 거기 앉혀놓니?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값이 얼마고 그 사람을 위한 그 많은 기기와 또 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미들오피스 백오피스를 하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본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이 사람들 비용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월급만 넘기는 건 택도 없지. 월급만 넘기는 거는 그거는 허들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런 비용을 모두 다 합치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한 게 허들이에요. 거기가 허들입니다. 월급의 두세 배야. 두세 배로 택도 없다. 월급의 두세 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1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글쎄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허들을 적게 주는 데가 3배일 것 같고 정말 적게 주는 데가 보통은 5배 이상 7배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게 물론 작았을 때 이거 나중엔 연봉 베이스가 아니고 나중에는 자기의 북 베이스로 갑니다. 북 베이스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승률이 꼭 높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승률이 꼭 높다고 전부가 아니야. 원숭이나 전문가나 비슷하다는 말은 어떤 주식을 골랐을 때 그 주식이 쭉 가는가 얘기인 거고 이거 뭐야 90%는 과장일 수도 있겠다. 70%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시장의 어떤 미묘한 방법으로 그 조금 이득 내서 허들을 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그런 사람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 주니어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마치 야구 선수가 1년차, 2년차에는 맞추는데 급급하잖아요. 맞추는데 급급하다고 1루 타건 2루 타건 관심 없이 일단 맞추는데 급급하단 말이야. 맞추고 나가야 된다고. 헛스윙이 나면은 나는 잘릴 것 같으니까 최소한 컨택트 능력은 보여줘야 되잖아. OPS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요.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계가 OPS잖아. 그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이 1년차, 2년차는 어쨌건 타율 단타 치고 나가더라도 타율 이거만 한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볼넷도 못 고르고 출루율은 꽝인데 맨날 단타만 치고 장타율이 안 나와. 타율은 3할인데 출루율도 3할 초반뿐이 안 돼. 장타는 없어. 이러면은 자기 개인은 자기 몫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팀에서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주니어 때 그럴 수도 있지. 2년 차에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3년 차, 4년 차 되면은 이제 타격에 힘을 실는 법을 배워야죠. 이제 밀어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당겨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제는 힘을 빼고 쳐도 공이 맞은 다음에 나가는 그때는 이제 웨이트도 할 거 아니야. 프로가 됐으면 웨이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거 그러고 있겠어. 고등학교 때는 몸 삐쩍 말라갖고 뭐 180 몇에 뭐 60 몇 킬로로 와도 프로면은 이제 한 185에 한 70 몇 80 몇 돼야 될 거 아니야. 몸이 이제 좋아지면서 힘도 생기고 맞출 때 힘을 이제 주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타율도 높아지고 홈런도 나오면서 OPS가 올라가는 거야. 전성기를 맞는 거잖아. 그때부터 쭉 전성기를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점프를 잘 못해요. 자꾸 얘기하지만 심장 크게 늘리는 거 힘들다니까. 저도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야구 스윙 보실 때 보시면 골프 스윙, 야구 스윙, 투수 이거 던지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있다. 잘 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느낀 건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야구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해서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거 같잖아요. 팔로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 같고 근데 보면 축이 2개입니다. 그거 보면은 난 상당히 재밌던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어깨부터 이렇게 던지는 거 같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나간 상태 이걸로 이렇게 뭐라냐 낚아채잖아요.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중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야구도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배트 휘두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거를 앞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스윙을 하잖아요. 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야. 골프도 휘두를 때 손목을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원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이중으로 원을 그리거든. 그게 헤드 스피드라 그러죠. 골프에서는. 배드민턴도 그러죠. 칠 때 이렇게 일자로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나가잖아. 그럼 빨리 맞잖아.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잖아. 그럼 이중극점이라 그러냐 그걸? 골프도 그렇게 치죠. 골프도 내려올 때 최대한 이걸 등계 아래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게 휘둘러 다시 한번 뭐 이중극점을 이중으로 원을 그리면서 원이 2번 맞잖아요. 이렇게 이중극점이 아니냐? 나도 처음 봤어. 하여튼 팔목이나 손목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원을 그려주잖아. 그게 헤드 스피드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공이 안 빨라지잖아. 그걸 언제 돌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뭐 골프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중에. 원피스를 안 봐서. 야 잠깐만. 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 무슨 얘기를 하다 일로 왔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2시라는 거죠. 아니야, 프롤로그는 아니고 절반 정도는 12시라는 거죠. 야!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12시라는 건데 결말이 열린 결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상품도 얘기해드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제가 오늘 주제를 뭘 했냐면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거든? 무엇을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 언제도 바이오닙스 얘기하면서 조금 하긴 했구나. 놓칠 버스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카카오티블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직 투자 방법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이제 카카오티블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무엇을과 언제 왓과 웬 정도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비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야, 대합을 500% 한데 승질 나서 깨긴 깼는데도 한 번 하면 승질 나더라. 슈카는 카오죠. 슈카 카오입니다. 제 카카오의 진성 고객이죠. 진성 고객.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아니, 언제 12시가 됐냐? 내가 몇 시에 했지 오늘? 좀 늦게 해서 그런가? 진상 고객 아니고 진정 고객이거든? 아하, 잠깐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걸 바라잖아요. 차트를 놓은 다음에 뭘 그려. 여기서 사세요. 뭘 그려. 스토캐스틱을 막 해. 일목균형표를 펴. 자, 이 그룹보다 이 그룹이 작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크긴 이거니까 이 그룹은 아래로 뚫기 힘들어요. 구름대가 두껍잖아요. 아래로 뚫기 힘들기 때문에 구름대가 얇을 때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면 뚫으면 되고 그 일목균형표상에서 그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15일치 과거를 미래로 갖다 놓은 건데 이게 과거의 선이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 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 파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조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SI를 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주가는 낮아졌는데 올라가고 있죠. 서로 반대로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어요. 자, 다이버전스는 추세 변화는 시전입니다. 그래서 맨 위의 추세 변화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언제냐를 보면 되는데 보통 쌍봉이나 아니면 쌍바닥이 보일 수도 있죠. 자, 쌍봉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지금 파시면은 다이버전스 시도가 나오면서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는 30% 정도 올라왔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 저 바닥부터 여기까지 온 거에 보통 몇 %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다다닥 하는 또 선이 있어요. 선 쫙 그린 다음에 이게 보면은 뭐더라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몇의 무슨 황금률에 의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한 27%가 올랐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다시 27%를 잡으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여기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라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브라키오사우루스 뒷발굽 그리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피보나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피보나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HTS에 보면 옆에 있어요. 피보나치 누른 다음에 원하는 점을 찍고 쭉 올리면은 피보나치가 척척척척척 선이 나와. 피보나치 1점, 2점, 3점, 4점 쭉 나와요. 몇 프로 쭉 올리면 돼. 자기가 피보나치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아니 있어. 뭐 네가 계산할 필요 없어. 이게 요즘 HTS 보면 다 있어요. 누르면 찍으라 그래. 어디서부터 원하세요? 여기 현재 가격 어디입니까? 쭉 찍으면 피보나치가 쫙 그려져. 쫙 그려져요. 이런 얘기는 진짜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만의 방법으로. 물론 나만의 방법이 맞는 건 아니지. 근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도움이 된다 그래도 욕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좀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게 유리해요. 크고 보고. 원칙이 뭐라고? 일단 나를 알고 웬까지밖에 안 했지만은 타임어택하는 종목을 하지 말고 타임어택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왜 타임어택을 해? 타임어택을 하지 말고 당연히 길게 봐서 우상향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야, 대부분 우상향한다. 대부분 여러분이 고르는 이상한 동전주가 아니면 대부분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뿐이지. 우상향하는 거를 언제? 떠나간 버스를 너무 쳐다보지 말고 떠나갔다고 생각되면은 분할로 들어가든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은 보통은 웬만하면은 우상향하는 거에 바이온딥스 전략을 쓰는 게 여러분들은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게 소위 위기가 올 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못 사요. 기다리기만 하면 못 사기 때문에 평상시엔 분할 매수를 하다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보통 바이온딥스에 많이 사는 거죠. 좀 유리한 전략을 얘기하는 누구나 하는 거. 장기 투자, 분할 투자를 하되 공포가 왔을 때 조금 더 실는 거지. 그쵸? 언제? 그렇게. 그 다음에 굳이 종목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자면 아래가 막혀있는 거 웬만하면 아래가 막히는 거 얘기하니까 뭐 흔히 말한 저평가 가치주인데 저평가 가치주라는 게 아래가 막혀있다는 소리를 쓰잖아.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렵습니까? 말로 하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지금 주식 날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야.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마진 상품은 타임어택과 비슷하죠. 웬만하면 영마진 상태를 하지 말고 펀드 듣는 거 좋죠. 근데 펀드 듣는 건 여러분 펀드 든다고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있는 자산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뿐이지. 펀드 매니저는 거기에 들어있는 자산을 골라준 것 뿐이거든. 그 들어있는 자산이 뭔지를 보고 내가 이 자산을 투자할 것인지를 고르고 투자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 그 성과까지 여러분들 다 가져가는 거잖아. 말로 들어오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할 때 보면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해요. 정확하게 반대로 해요. 타임어택 하죠 보통. 열려있는 거 하죠. 아래도 위도 다 열려있는 거 하고. 미친듯이 올라갈 때 사죠. 다 반대잖아. 지금 얘기한 거하고. 미친듯이 올라갈 때 사요. 지금 얘기한 게 다 반대잖아. 떠나간 버스 뒤로 잡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정석적인 얘기잖아. 정석적인 얘기를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반대로 한다니까. 이 별게 아닌데? 진짜 별게 아닌 얘기인데 반대로 해요. 떠나간 버스를 잡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 한 방에 넣는 것. 잘못하면 떨어진다. 우리는 항상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했냐? What, when, how. how는 그림을 좀 이제 그려줄 필요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기본적인 남들이 다 보는 기술적 분석 정도는 알아두면은 0.1%만큼 도움이 돼요. 0.1%만큼. 그 정도는. 물론 분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몰라도 돼요. 정해진 시간마다 분할 투자하겠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어요. 매달 20일 월급 들어올 때마다 뭐 20%씩 자기가 정해놓은 뭐를 산다, 자산을 매수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차트를 볼 필요도 없지. 다만 마음속으로 뭐를 정하면 돼? 피터린치처럼 어떤 게 저평가 가치 상품인지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걸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굳이 차트적인 기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책한 권 쓰라고? 다 있는 내용입니다. 남들이 다 쓴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표절이지 표절. 이 사람아 표절. 이거 쓰면 표절이야. 애국가 부르면서 여러분 이거 야, 내가 노래 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애국가 부르면서 동해 물가 듣기 좋냐? 이러면서 백두사 할 때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백두 하면 안 돼요. 백두죠 백두. 꼭 백두 하는 애들 있어. 야 이거 내면 욕먹을 거 아니야. 동해물가 백두산이 부르면서 그 기본적인 차트 분석 방법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권짜리 3권에 나눠서 30권도 가능하거든.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거는 사실 그림 그리면서 말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패턴 정도만 몇 개 아시면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알아서 뭐 하겠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 깃발형, 뭐 쐐기형, 뭐가 쐐기인지 뭐가 깃발인지 정도 그 정도 기본적인 거니까 누구나 보잖아요. 이동평균 뭐 이 정도 누구나 보는 거. 그 이상도 별 필요 없습니다. 이상 알아서 뭐 하게. 야 롤 하면은 기본 테크트리가 뭔지 알면 되잖아. 기본템 신발 산 다음에 뭐뭐뭐뭐 사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것보다 뭐 데미지가 1이 높네 방어도가 2가 높네는 글쎄 그냥 한번 잘 피하면 돼. 가서 눈 빠르게 CS 높이면 되죠.
기본 테크트리 안 다음에 CS 높이면 되는 거야. 한타에 잘 참여하고 이니시 잘 걸고. 거기서 그 다음부터 더 무슨 뭐 템과 스킬의 그 자세한 범위라든지 이런 거 굳이 파고 들어봐야 뭐 하려고. 기본 테크트리 하면 되시죠. 롤 시작하신 티가 난다고요? 저 롤 컴퓨터하고 한 판밖에 안 해봤죠. 롤 방송을 보고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거죠. 챔피언 이름은 물론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뭐하는 챔피언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가나? 주워 들었죠. 아하하하하. 주워 들었죠. 또 뭐 있지? 또 뭐 있는데? 카직스. 역시 주워 들었죠. 그 다음에 술통 던지는 애 있었는데? 술통 던지는 애? 뭐였냐? 아, 술통 던지는 애요? 그 다음에 그 헥토 파스칼 킥 쓰는 애 있었는데? 헥토 파스칼 킥 쓰는 애 뭐냐? 멀리서 날라와서 냅다 차버리던데? 리신 그래. 냅다 와서 냅다 차버리던데. 그리고 그 뭐야, 활로 이렇게 궁키니까 활이 쫙 앞이 열리더니 여기다가 뽀뽀뽀뽕 쏘는 애 있던데, 뒤에서. 여기 궁키니까 이렇게 뭐가 앞으로 이렇게 쫙 열리면서 이렇게 이상한 45도 각도로 펴펴 쏘던데.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주 저 멀리서 활 같은 거 땡기니까 뭐 이만한 레이저파가 쫙 앞으로 가는 거 있던데. 진이냐? 저 멀리서 레이저파가 날라오던데. 보는 건 많죠, 여러분. 보는 건 이제 아씨 보는 건 많어. 지금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썼다 그러는데,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 야,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자크 다이브 하던데? 뭐 웅얼 되더니 녹색 놈이 휙 점프해서 가운데로 팍 들어가더만. 분열도 되고. 젤리 꿍시렁 되더니. 형제 성향을 모르는데 성향을 알려면 어떤 걸로 샤봐야 되나요? 500만원 대기 중 모르면 삼성 사라동대 맞나요? 모르면 카카오 니네 빨리 안 오냐? 방송 키면 5분 내로 다 끼워가라. 삼성 사라는 건 삼성이 아래가 막혀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실. 비트코인 매수 신호 오졌어? 삼성을 아래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항상 저평가 얘기를 하거든. 저평가 얘기를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 아래가 막히는 주식이 아니라 아래가 막히는 상품을 얘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어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저평가돼 있어요. PER로 따져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는 지수 중에 하나죠. 코스피 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증시는 항상 저평가돼 있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평가가 아니라 그게 맞는 평가죠. 진짜 같은 값이면 같은 PER이면 호주 주식을 살 거야, 한국 주식을 살 거야. 아, 같은 값이면, 여러분 같으면 저 위에서 뭐가 내려올지 모르는데 어느 날 땅끝 넘버원 하면서 내려오거나, 미사일 런치가 될 수 있잖아요.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뜰 수 있잖아. 빨간 점이 찍히더니 저 고스트를 잡지 않으면, 야, 컴셋 뿌려 그리고 있는데, 야, 컴셋 뿌리고 뭔가 지금 시즈 탱크가 지금 시즈 모드 하고 어디냐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야, 그럼 걷다가 지금 내가 야,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게 비슷한 PER이면 뭘 사겠니? 상식적으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퍼가 똑같아. 그럼 뭘 사겠어요? 발전 가능성이 어디가 높아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퍼가 높아지려면 중국이 높아지겠어? 우리나라가 높아지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다는 말이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기 뭐냐 홍콩에 있는 그 아저씨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은 거기 뭐 홍콩에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해 보면은 아니 한국에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냐. 이제 거대 자본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나름 펀드로 돈 들어오고 막 이러면 ETF 돈 들어. 아니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냐. 그러면 전부 다 실제로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실제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중고에 아시아는 중고 아니면 재팬에 가 있어. 아니면 아예 그 베트남처럼 잠재 성장률이 높던가. 한국은 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중국 대용 정도로 생각을 해요. 중국 대용. 중국 주식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중국 대용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해지 포지션이라든지 중국 들어가는데 불안하면 한국 들어간다든지 중국 사고 한국 때린다든지 뭐 이런 유틸리티적인 그거지 메인 투자 스트림에선 좀 벗어나 있어. 얘기를 해보면 실제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잖아.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 돈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도 당연히 메인스트림은 중국에 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실 중국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데 굳이 위에서 누클리어 런치 디텍트가 될 수 있는 거에 넣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평가돼 있지. 언제나 저평가돼 있어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게 뭐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해도 뭐하고 그게 그냥 평가 가치인 거죠. 평가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기타 하우는 제가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게 뭐냐 하우하고 상품을 얘기해야 되죠. Y는 제가 백날 설명드린 게 Y잖아. 백날 설명드린 게 왜 여러분들이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지 제가 한 10번이면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 왜? 그게 Y잖아. 그게 맨날 Y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Y를 왜 얘기해 드려 여러분들한테? 자극받으라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내 생각을 해보라고 Y를 맨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맨날은 얘기하는 게 Y잖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신뢰로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상품 얘기를 해야 될 때야. 상품 얘기를. 상품 얘기 여러분 또 관심이 많죠. 사실은 상품보다 기술적 분석에 되게 관심이 많겠지.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왜 뭘 어떻게 그려서 무슨 점에서 살까 말까 그거에 관심이 많죠. 그거에 사실은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무슨 스킬을 어떻게 맞추냐 언제 뭐 요게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 보면 요거만 나오니까 롤 하이라이트 장면 한타 싸움만 나오잖아요. 갖출 대로 갖춰진 다음에 4대4 5대5가 팍 만나서 한타 싸움 하는데 뭔 스킬을 써서 어떻게 피하고 순간적으로 피지컬 보소 뭐 어쩌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스노우볼에 의해서 승패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정말 슈퍼플레이가 나와서 역전이 되지 않는 한 바론더프 두르고 레벨이 3 정도 앞서인 상태에서 글로벌 골드가 5천 7천 차이가 나면은 한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이긴 싸움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한타 싸움만 쳐다보면은 거기서 무슨 스킬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피하고 얘가 뭐를 걸고 뭐 이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거에 이게 모든 게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을 한다고. 요 기술적 왼쪽으로 피하고 뭐를 피하고 전멸을 써서 앞으로 간 다음에 뭐 여기 요거 쓰는데 사실 그 전에 글로벌 골드 차이가 엄청나고 레벨 차이가 엄청나면은 조합이 다르고 스노우볼링 이미 굴러간 다음에는 엔간에서 그게 역전이 되나? 엔간에서 역전이 안 돼. 정말 슈퍼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페이커급의 슈퍼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역전이 안 되잖아. 그 상황까지 가고 난 다음에 벽체 스테이션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결론은 분석을 하는 거죠. 페이커처럼 투자해라. 거기까지 굴리고 난 다음에 한타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타 싸움을 어떻게 할지.
물론 거기까지 굴려도 한타 싸움 못하면 꽝이지. 맨날 끊겨먹고 스노우볼 잘 굴렸는데 앞에 한 명 갖다 끊겨먹고 4대5로 싸웠는데 궁 한번 잘못 써갖고 궁 한번 대차게 맞아갖고 단체 스턴 맞고 저 멀리 골로 가면은 한 방이 역전이잖아. 그쵸? 한 방이 역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죠. 전문적으로 취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그럼 이제 상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다음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펀드보다 개인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펀드도 개인 투자예요? 펀드는 개인 투자가 아니라 단체 투자입니까? 펀드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품. 수수료를 조금 준 다음에 나 대신 그 상품을 모아준 거야. 펀드는 개인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 펀드와 주식이 다르지 않아요. 펀드와 채권이 다르지 않고, 펀드는 여러분 아이디어 상품들의 결정체입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온갖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펀드예요.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거 배당 펀드.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배당 많이 주는 거 어떻게든 모아서 배당이라고 만들어내잖아. 가치주 펀드.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주랑 가치주는 다 모아서 가치주 펀드. 뭐 조선 펀드. 조선 것만 모아주고 내가 리밸런싱 해줄 테니까 수수료를 달라는 거잖아. 사실은 온갖 아이디어 상품을 내서 모으는 거고, 그걸 내가 취하는 거는 주식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은 겁니다. 펀드는 파생 상품도 아니에요. 그 기초자산이 파생 상품이 아닌 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단지 고르는 거. 근데 내가 배당주를 예를 들면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배당주가 뭐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배당주가 배당을 얼마 줄지 계산하기 어렵잖아. 다 연구해서 뭐 그 비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냥 배당주 펀드 들고 수수료 조금 줄 테니까 그런 거 모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별별 펀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천 개의 펀드가 있죠. 아이디어 막 내잖아. 요즘에는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특정 기간이 되면 특정 수익률 달성 시 채권형 전환 펀드, 어떤 시기가 도달하면은 뭐 목표를 바꾸는 무슨 타겟 펀드, 뭐 인생의 어느 뭐가 되면은 또 뭐 자산을 바꾸는 무슨 펀드, 뭐 많잖아. 온갖 아이디어 상품들이 막 장렬하잖아요. 아이디어 상품들이 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저 뭐냐 플러스 친구로 수익률 도달 전환형 펀드가 뭐니? 근데 사실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그 펀드 그 상품 설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6%면 6%, 7%면 7%를 딱 찍으면 갖고 있는 주식 다 팔고, 주식이건 상품이건 다 팔고, 뭐 기름을 들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그 목표했던 금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품 다 팔고 한마디로 정기예금 가입해서 나머지 그 수익률을 고정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차트 분석은 여러분 확률이 51% 나오기 힘들죠. 그게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를 내리느냐 모르냐고 똑같은 문제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를 오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너도 나도 오를까봐 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가 축 처질 것 같으면 그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향받아서 내려갈 수 있죠. 그치? 저 말도 맞아. 차트 분석은 하스스톤하고 비슷해. 다음 카드가 뭘 나올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펀드, 상품, 주식, 골드, 원유, 또 뭐 있니? 베트남, 뭐 브라질 채권, 우리나라 채권, 물가 채권. 물가 채권이 뭐예요? 커버드 콜 상품, ELS, ETF, 또 뭐 있니? DLS, MMF, CMA, 부동산, 청약. 요즘에 그 청약
가격 상한제 때문에 청약하러 가면은 막시 몇만 명씩 몰리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강남에? 다음 주가 진짜가 아니라 이번 주 오늘 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요즘에 강남에 가면은 분양가 상한가 때문에 뭐 아파트 가면 장난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생각할 거지. 아, 이거 한심한데 몇만 명이 갔는데 저길 왜 가는 거야?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 거기 가는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지런하잖아. 여러분들 알았어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정보도 미리미리 알고 나름 노력하는 거라고. 귀찮잖아. 12억짜리 예를 들면 옆에 치과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10억에 분양을 한다고 쳐봐. 사면 2억 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잖아, 그게. 차익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뭐 현금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건 있지. 대출이 잘 안 되고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가서 줄 서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뭐 너와 나는 노력을 안 해서 몰랐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뛰어들지 않았잖아. 그게 꼭 돈을 번다 안 번다 모르겠어. 근데 그런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 베팅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나름 근면하게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지. 그게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말을 들어보면은 고점 물린 게 아니라 걱정되네요. 아파트 샀는데. 제가 15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5년 정확히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때부터 아파트 고점 아니냐고. 맨날 고점이래. 서점에 가면 맨날 물린대. 아파트 드디어 다 왔다. 2007년 드디어 몰락이 시작된다. 2009년 다 왔다. 2010년 다 왔다. 2011년 다 왔다. 나 그 책 저자분은 매년 부자 될 것 같아. 연도만 바꿨으면 되잖아. 인생 새로 들어오고. 맨날 다 왔대. 언젠간 다 올 수 있겠지. 언젠지 알고. 누가 알겠어. 일본을 보래. 일본 보라 그런 지 한 20년 됐다 야. 일본 20년 침체 그거 뭐 언제 나온 얘긴데. 언제 나온 얘긴데 일본 침체. 아직도 고점은 아니야. 뭐 언젠가 오겠지. 뭐 언제 올 거야? 나 다 늙은 다음에 올 거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다. 대충 17년간 3%씩 올라서 50% 올렸다 가정을 해봐. 지금부터 뭐 1, 20% 빠진다 그래도 그게 빠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안 해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선대인이 뭐예요? 사람 이름인가? 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선대인 씨인가? 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싼 건 싸지고 비싼 건 비싸질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싼 건 싸지고 비싼 건 비싸질 것 같다. 한 10번쯤 얘기했죠. 제 비유는 싼 건 싸지고 비싼 건 비싸질 것 같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뀔 수도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 설명은 조금 상품이 재밌는 거죠. 물가채권 이런 뭐예요? 물가채권 들어보셨습니까? 물가채.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을 맞춰주는 상품이야. 채권의 금리를. 오, 세상에 그런걸? 물가채가 10년짜리거든요. 물가채와 10년 국채 사이에 있는 거를 물가 기대심리라고 합니다. 그 스프레드를. 뭔가 어렵죠? 물가채를 뭐 많이 산대더라. 옛날에 한창 인기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근데 저물가 시대로 빠져들면서 물가채 산 사람들이 거의 저기 한강 가셨죠. 거의 한강 가셨죠. 물가가 고물가 계속 올 줄 알았거든.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저물가 시대로 빠져들면서 그
물가가 내려가니까 아우 야 그냥 골로 갔죠. 골로 갔습니다. 이게 또 장기 10년짜리 장기채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